올 상반기 은행권에선 2,900명 가까운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다음 달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한 자리에서 그만둔 평균 연령은 50세에 미치지 못했고 그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내건 새 정부가 5월에 출범했지만 곳곳에선 이처럼 일자리를 잃거나 또 일을 잃고도 다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고 재취업 시장 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회사를 잘 다니다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015년에는 대기업 54개, 중소기업 150여 개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네. 2016년에는 대기업 32개가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176개 기업이 선정됐는데요. 네.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올해에는 25곳의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조선, 해운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돼 네. 구조조정 대상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7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특히 올해 상반기에 금융권의 구조조정 바람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이한 것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은행권 직원은 올 6월 말 현재 82,53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76명 감소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KDB생명이 이번 달 32명의 대상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는데 앞서 지난달까지 총 170명의 희망퇴직자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업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수주 불황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르면 다음 달 유휴인력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네.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기업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당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재취업이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구조조정을 당한 다음에도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중장년도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청년층이라 불리는 40에서 45세의 경우는 실무형 관리자가 대부분이라 노동 생산성이 높고 연봉 부담이 덜해서 취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중년층이라 불리는 46세에서 55세의 경우는 기업에서 부장에서 임원급에 해당이 되는데 네. 연봉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어서 취업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년층이라 불리는 56세에서 65세의 경우는 네네. 노동 생산성이 약하고 연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급여보다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인턴십, 기간제, 시간제 컨설턴트 등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00세 시대에 50에서 60대는 한창 일할 나이다라는 말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나라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네. 주된 일자리, 그다음에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일자리 알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재취업과 창업, 네. 귀농, 귀여, 귀촌, 사회공헌과 같은 생애 경로에 맞는 인프라 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고용시장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는 얘기로 정부가 일자리 대책 대신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신중년 일자리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의 고용정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네.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한정하던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65세 이상은 물론 70세가 넘어도 적극적인 고용정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65세 이상 신중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온전한 근로자로 대접하는데요. 우선은 도급, 용역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추후 확대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에만 진행되던 취업 패키지 사업을 중위소득 100% 초과 신중년에게도 제공키로 했는데요. 사실상 소득과 관계없이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밖에 창업 관련해서 생계형 창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확대하며 세대 융합 창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귀농 귀천에 대한 지원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귀농 귀천 기회 확대와 함께 네.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지금 HR 회사에 계시고 또 면접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경력과 역량, 그리고 인맥과 직종을 고려해야 하고 네. 정보 수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 수집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잡 포털이나 네. 무료 취업 지원센터 등의 공식적인 창구 말고도 네.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창구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또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데 네. 연봉이나 규모, 또 근무 조건 등에서 약간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좀 자세하게 어떤 분야로 어떻게 정보를 얻으면 되는지 네네.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잡포털을 이용을 하고 계신데 네. 잡포털에서 조금 더 벗어나시면 비공식적인 창구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이 상당수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0명 중에 2명이 취업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이 중장년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8명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이 네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공개되는 포지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은 공식적인 창구가 아닌 비공식 창구를 통해서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공 사례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성공 재취업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째는 닥치는 대로 지원하는 묻지마 취업을 좀 피했으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묻지마 취업으로 인해 재취업 전선으로 다시 내몰리는 현상들이 지금도 그렇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둘째는 적합 진로 분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 취업이 어렵다 보니 경력의 유관 분야가 아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진로 선택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신데 네. 신중한 선택을 좀 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취업 시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네. 단기부터 장기까지 목표를 좀 수립해야 합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실행 중심으로 완벽하게 계획을 한다면 성공 재취업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들을 네.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건설 업종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건설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난해 6개에서 8개로 전 산업군에서 유일하게 늘어났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와 시행사가 이번에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건설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매각을 예상하고 있는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그리고 건설 정책 기조를 볼 때 건설 경기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경기가 급격히 꺾일 경우 구조조정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